그리고 이분은 나는 좀 젊어 보이는 게 더 목적이다. 그래서 이분은 바깥쪽에 절개해서 당겨드렸어요. 1번 애교가 튼튼해졌고 2번 볼록한 거 잘 펴졌고 3번 늘어진 게 딱 당겨지면 이렇게 매력적인 눈이 된다. 그리고 하안검은 최고의 문제점이 뒤집어져요. 이게 이제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래서 하안검 수술할 때는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피부를 잘라내야지 많이 늘어져도 많이 자르면 뒤집어져 버려요. 원장님, 제 엄마가 눈 밑에 뭐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같아서 좀 알아봤는데 눈밑 지방 제거,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이게 용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공통된 증상은 아마 눈밑이 불룩하다는 증상인데, 적용하는 수술법이 다른 이유는 상태가 다르겠죠. 조직이 탄탄한데 살짝 볼록 튀어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밑 지방 제거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30, 40대라도 피부 상태가 아주 탄력이 좋아요.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괜찮은데 너무 탄력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불룩해요. 주름이 너무 강화돼서 보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하안검을 말씀드리는데, 아마 어머님 나이대라면 하안검을 권유를 해드린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나이가 많고 정도가 심할 때 하안검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분은 이제 재배치를 했더니 아주 괜찮죠. 피부 탄력도 좋고 불룩한 정도도 심하지 않으니까 재배치만 해도 아주 좋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이분은 사실 20대였거든요. 너무 많이 눈을 비볐어. 여기 보면 이제 잔주름도 있고 막 그러죠. 그래서 재배치를 해서 깔끔하게 잘 펴드렸는데 주름이 엄청 많이 생겼죠. 바람 빠진 풍선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름 치료를 열심히 하는 방법, 아니면 절개해서 탄탄하게 당겨드리는 하안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뒤에 서 있는 이 지방으로만 수술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고, 하안검은 말 그대로 눈 아래 코프를 건드리는 수술이 이제 하안검이다. 하안검을 하는 게 겉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름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젊어 보이는데 포커스를 두고 싶다? 그러면 하안검. 늘어진 느낌은 놔두고 피부 뒤에 있는 구조만 잘 펴줄게.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 그리고 이분은 나는 좀 젊어 보이는 게 더 목적이다. 불룩하고 꺼져 보이고 늘어져 보이는데 좀 더 팽팽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이분은 바깥쪽에 절개해서 당겨드렸어요. 결국은 앞문으로 들어가는 흔적이 좀 남는 수술이 하안검이다. 앞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피부와 근육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늘어진 거를 당겨서 고정하고 남는 피부를 잘라내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러면 젊은 분들이나 아니면 주름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하안검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거의 필요 없다고 봐야죠. 아무래도 조금 더 공격적인 수술이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죠. 근데 하안검이 여기 이렇게 앞을 짠다고 했는데 그럼 흉터가 생기진 않나요? 흉터는 거의 안 보여요. 눈썹 바로 아래에 절개를 하기 때문에 주름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게 더 깨끗해요. 물론 초반엔 보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하안검 수술은 흉터 걱정은 크지 않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얘도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불만족 요소가 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애교를 살려드렸는데 애교가 무너졌다. 불룩한 지방 주머니가 잘 펴졌어야 되는데 교정이 덜 됐다. 이런 분도 있고, 그리고 하안검은 최고의 문제점이 과도한 욕심을 부리거나 문제가 생기면 뒤집어져요. 이게 이제 안검 외반이라고 하는 증상이 있는데, 하안검 수술할 때는 특히나 외반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외반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를 과하게 잘랐기 때문인 거예요? 중력에서 힘은 아래로 쏠리잖아요. 많이 자르면 내려가니까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안검 수술할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보수적으로 피부를 잘라내야지, 많이 늘어져도 많이 자르면 힘이 아래로 쏠리면서 뒤집어져 버려요. 잘라내서 그런 생긴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그렇죠. 그 상태에 맞춰서 또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죠. 하안검 수술할 때는 핵심적인 수술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외안각 고정이라고요. 요 뼈에 보면은 여기가 내안각, 외안각이거든요. 바깥쪽에 안각이다. 늘어진 근육을 외안각에다 이렇게 팽팽하게 고정을 해드려야 조직이 튼튼하고 모양도 좋아집니다. 뼈에다 구멍을 뚫을 수도 있는데 그건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이고, 보통 뼈에 있는 막이 질기거든요. 그 막에다가 고정을 해드립니다. 수술하고 나면 좀 아프거나 그런 건 없나요? 별로 안 아파요. 그렇게 아픈 수술 아닙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는. 그럼요. 90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내가 생각보다 너무 오래 살아. 진짜 100세를 살 것 같으니까 사진 찍을 때가 스트레스니까 요거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오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괜히 100세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판단하는 거는 전적으로 원장님의. 그렇죠. 만약에 90세 할머니가 나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줘. 해도 되긴 돼요. 되지만 바람 빠진 풍선이 되면은 별로 만족을 못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안검으로 넘어가는 거고, 나는 바람 빠진 풍선이 되더라도 일단 불룩하고 꺼져 보이는 이 느낌만 개선이 되면 돼.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신 분도 간혹 있거든요. 만족하신 분도 있고, 역시나 네 말이 맞네. 다시 하안검을 하신 분도 계세요. 일반인들이 셀프로 내가 뭘 해야 될지 대충 궁금하다면 눈 밑에 주름이 많은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일단
일단 봤는데 짜글짜글해. 그럼 하안검 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주름이 그게 심하지 않아. 눈밑지방 재배치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수술 중에 원장님 입장에서 더 힘든 건 어떤 건가요? 하안검이 당연히 힘들죠. 왜냐면 재배치를 하면서 늘어진 것도 같이 해결을 해드려야 되니까 술식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더 신경 쓸 게 많아지죠. 제가 이제 애교 강화 하안검을 많이 강조하는데 오드리 헵번 같은 경우는 애교가 없어도 다들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보면은 애교가 없는 것보다 보통 애교 있는 눈은 다 이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안검 할 때 애교를 살려드리면 좋은데 절개를 할 때 눈썹 가까이에 좀 붙여서 이 근육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박리할 때도 요 애교에 있는 근육살은 보호해서 이렇게 컷을 해서 들어가고 늘어진 조직을 이렇게 탁 당겨가지고 받쳐줘야 애교가 이제 튼튼해집니다. 이분도 애교가 좀 밋밋했는데 이렇게 애교가 살았죠. 1번, 2번, 3번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1번 애교가 튼튼해졌고 2번 볼록한 거 잘 펴졌고 3번 늘어진 게 딱 당겨지면 이렇게 매력적인 눈이 된다. 원장님한테 수술 전에 저는 애교살도 좀 강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주문을 하면 다 되는 건가요?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똑같은 수술 방식으로 하더라도 20대 때 원래 애교가 되게 튼튼했어요. 그러면은 애교가 잘 만들어지고요. 나는 원래 없었어요. 이런 분들은 해도 잘 안 생기거든요. 라인은 살아요. 윤곽은 잡히는데 살 자체가 너무 얇다. 그러면 도톰한 느낌을 좀 적을 수 있습니다. 없던 사람을 아예 만들어줄 수는 없네요. 새로운 거를 창조를 하려면 볼륨을 넣어줘야 되는데 볼륨을 넣지 않고 본인 조직을 가지고 한다면 한계는 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애교가 강해지게끔 수술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애교살이 과해져서 싫어하시는 분들 는 거의 없어요. 남자 중에는 간혹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자, 어머님이 이제 궁금해서 아드님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내원해서 제가 직접 보고 시진도 하고 촉진도 하면서 상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좀 번거롭다 싶으시면 사진을 보고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안검의 찬스가 높아지고 나이가 좀 젊으면 젊을수록 눈밑지방 재배치로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룩한 눈밑이 있으셔서 고민이다 이러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상담받으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